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상 그 사주를 볼 때, 그러니까 사주 상담을 할 때 피상담자에게 꼭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사주 상담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주를 상담하는 역학자도 아셔야 되겠지만, 또 사주를 상담하러 온 피상담자 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리 사주 하나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3월 31일이라고 했죠. 3월 31일 23시 59분은 사주 일진을 뽑을 때, 일진을 뽑을 때 4월 1일 자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자시란 사주에서는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23시 35분만 돼도 역시 태어난 일주라고 하기도 하죠. 일주를 그 다음날 4월 1일로 사주를 뽑아내야 된다.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여기서 사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항시 자신은 이미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방별로는 약간 몇 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23시 59분에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4월 1일로 이게 사주가 뽑아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띠예요. 월축이면 소띠. 그리고 김효월, 경호일, 병자, 자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먼저 뽑아놨어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사주 팔자. 왜냐, 기둥이 4개고 글자가 8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게 옆에 쭉 쓰신 걸 대운이라고 해요. 대운이라고 그러죠. 대운. 먼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아마 사주 상담하러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무작정 그 사주 상담하러 가면은 먼저 그 역학을 하신 분이 겁을 먼저 주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겁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겁을 줘야만이 상대방이 긴장을 하고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돈벌이. 좀 치사한 얘기지만 돈벌이가 된다. 왜냐, 상대방이 겁을 먹음으로써 사주라는 것을 이제 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안에 큰 우환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식들한테 큰 뭐 이변이 일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잘 말씀을 드리면서도 결국은 상대방이 어찌하오리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적을 팔아먹는다. 부적이라는 게 학문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학문. 그래서 경면주사라는 가지고, 경면주사 이거 작성하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 뭐 어쩌다 몇 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경면주사로다가 정말 목욕제거하고 그 역학의 경계 이런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도 대부분 뭐 역학을 하는 그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부적을 팝니다. 부적. 특히 무속인들도 다 그러죠. 부적 어떻게 파느냐, 파는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부적을 그려놓고 대량으로 파는 데가 있는데, 뭐 한 장에 1,000원, 2,000원에 사다가 말씀을 하고 나서 부적을 뭐 팔아먹는데, 뭐 30만원, 50만원, 뭐 10만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은 함부로 사면 안 된다. 근데 부적이 간혹 가다가 딱 맞는 경우가 있죠. 뭐 100m 해고 갔더니 나중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는 식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래서 맞으면 그만이고, 또 뭐 안 맞았다고 해서 또 별로 책임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적을 사라고 하는 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역학을 하신 분들이 사주 상담만 이제 순수하게 해가지고, 뭐 사주 상담 택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수입을 올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인터넷 세상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젊은 분들도 뭐 만세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만세력도 전부 다 사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연월일치만 만세력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자동으로 또 사주를 보는 그 어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좀 그 재미로 해야 되지만은, 대부분 그 사주를 그런 식으로 적당히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더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길거리 가다가 노상에서 뭐 좌판 펴놓고 사주를 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디 그런 데 가면 더더 많더라고요. 그 해변가라든가 여름에 그 해수욕장 등, 그리고 그런 데 가면 또 유흥가 옆에 이런 데 사주 보는 데 굉장히 많은데, 함부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사주라는 건 잘 보시는 분들이 몇몇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당사주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가 어쩌고, 오행이 뭐가 없으니, 오행이 뭐가 없으니 어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막 풀어나가는데, 어떤 놈은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말반지가 좋아가지고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혹이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는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의미는 돈벌이 수단이에요. 돈벌이 수단이다. 그래서 사주는 함부로 볼 일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를 너무 안 보면 또 별 재미가 없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사주 상담을 오면 먼저 이렇게 당사자의 사주를 써놓고, 그 사주가 전체 운세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체 운세,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전체 운세죠. 인간의 전체 운세를 100%로 봤을 때 사주가 차지하는 레이트가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은행 출신이니까 과거에 제가 이게 프로테지로 이렇게 한번 통계를 만들어 봤어요. 사주가 차지하는 레이트가요 약 35%다. 100%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주가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인생 끝났다, 완전히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전체 운세를 100% 봤을 때 35% 정도이다. 그 다음 이름이 뭐죠? 성명학이죠. 성명학에서 35%다. 아니 30%다, 이러니. 이게 상당히 높죠, 이름도. 그런데 이름이 점점 중요도가 부각이 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뭐 이름 적당히 지었죠. 근데 지금은 오래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름의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는 거예요, 부각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앞으로 100세가 훨씬 넘게 이렇게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약 전체 운세의 30%를 점한다. 그 다음에 후천적인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천적인 상이 35%예요. 35%. 자, 35%인데 이게 뭐가 똑같냐? 사주하고 똑같아요. 이거 동일하다. 이거 사주 내용과. 그 후천적인 상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후천적인 상.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사주는 35%다. 이름은 30%다. 근데 후천적인 상이 무엇이냐?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후천적인 상. 자, 1번이 뭐냐? 상이에요, 상. 관상이라고, 관상. 관상.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살아요. 이런 말도 있죠. 사주보다 관상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생긴 것이 중요해요. 근데, 관상학이라는 것도 뭐 전문 분야, 뭐 책도 많고, 많이 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과연 100%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유추 이렇게 적당히 해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상은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거 공부해 본 일도 없다, 그러면요, 상은 보기 좋은 것이 좋다, 괜찮게 생긴 사람이 상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요즘은 비주얼이라고 하죠. 비주얼이 얼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얼굴만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 비주얼을, 몸매까지를 통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뚱뚱하고 좀 배 좀 나오고 그런 분들이 관상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슬림한 상이 더 좋죠. 슬림한 상.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관상 보는 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사실 후천적인 상으로서 1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40대가 넘어가면
폭삭 늙은 사람도 있어요. 막 1, 20년 더 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이 됐는데 50대 중반이나 이렇게 돼 보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상은 관력이 달려 있는데 관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죠. 상황이 인생 중반에 상황이 어려우면 상도 변해요. 근데 살기가 좋아지면 상도 좋아진다. 예를 들자면, 제 학창 시절에 영 형편없이 생긴 애가 지금 아주 근사해졌다, 그래서 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살만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와 상당히 직결되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제 생활과 직결된다. 경제가 좋은 사람도 상도 좋더라. 그냥 많이 갖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형도 이런 데서 유행하는 거예요. 성형외과 가면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좋은 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자들이 적당한 성형을 해서 아주 예뻐졌다, 그거 굉장히 운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벌써 본인부터 자신감이 생기거든. 자신감,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또 할 일을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상을 갖다가 인생 중반 이후에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잘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이런 게 있어서, 두 번째는 부모의 기운이, 부모의 기운. 자, 그렇죠. 대부분 인간이라는 게 어떻든 간에 어떤 부모를 만나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부모 기운도 있어. 조부모 기운. 옛날에는 조부모들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60대 전후에 고랑고랑 하시다가 70대만 넘어도 옛날 호상이었다, 이런. 지금은 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조부모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보다, 딸 사위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면 되게 아들 딸 미워도 사위 미워도 손자 싫어하는 사람 조부모는 없어요.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손자. 그러면 요즘 뭐 조부모들이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손자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손자가 횡재하는 거죠. 운세가 어떻든 간에 손자는 그런 좋은 조부모를 만나서 그런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조부모 기운 중인데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배우자 기운. 자, 남자는 여자는 남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재물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또 자식 교육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나. 요즘 또 여자들이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오히려 남자보다도. 그럴 때는 남자도 여자 복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자는 뭐 상황이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건강적으로도 항시 사전에 검진을 하고 해서 수명도 연장시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학의 힘이죠. 현대 의학 힘, 과학, 의학, 이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 기운, 조부모 기운, 배우자 기운.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노력이에요. 노력을 이렇게 써,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노력이란 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사주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신 분들이 계속.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주가 아주 나쁘다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아까 사주를 몇 프로라고 했어요? 제가 3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인생을 100%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아셔가지고 노력은 옛날부터 그렇지 않아요. 작은 부자는 노력에 딸려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잘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너무 재물이 많아서 골치 아프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있어야 좋다. 뭐든지 그 적당히 좋지, 너무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아주 귀찮아. 나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노력은 그런 정도에서 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취업되지 않잖아요. 뭐 백그라운드 있는 옛날 얘기 지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이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 계시든 간에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라. 그런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이게 사는 거 중요해요. 사는 거.
사는 것은 뭐냐? 풍수적인 것이야, 풍수적인 거. 풍수라는 것은 뭐, 학이 또 있어가지고 아주 끝도 같도 없어요, 공부하려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일반인들은 사는 곳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 햇빛이. 그리고 대도시 이런 데는 다 명단이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는 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계를 잘 해가지고 햇빛을 잘 들어오게 합니다. 요즘은 대량으로 탑 형식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곤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서 보셔요. 잘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기왕 햇빛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면 좋다. 어느 곳은 아침에 잠깐 들어오고 앞이 가려서 안 들어온다. 또 어떤 곳은 아침부터 그냥 남양은 남양인데 계속 뭐 앞에 무슨 굴뚝 같은 게 가려가지고 안 들어온다. 그런 경우는 좀 풍수적으로 대단히 나쁘니 빨리 다른 데 이사 갈 궁리를 해야 돼요 말이에요. 돈 벌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내 집이 그런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팔리니까 그건 뭐 비밀로 하시고요. 그래서 사는 곳이 중요하다. 잘 사시는 분들 옛날부터 산소를 잘 쓰려고 그러잖아요. 산소 돈 들여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일리가. 대부분 좋다는 것은 햇빛이 잘 들어오면 약 70% 먹고 들어가죠. 도해지에서는. 그리고 전망이 좋아야 되고 먼 발치에 산이 보여야 되고 물이 흐르면 좋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이 산이 있으면 좋고 이런 식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물이 흐르면 이게 재물을 퍼담는다 해가지고 좋은 거고 그래요 말이에요. 그런 걸 배산 임순이 뭐 그렇죠. 자청용 우백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공부하자면 끝이 없는데 일반인분들은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이면 좋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 우리가 종교란 우리나라 대표 종교 불교도 있고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당선은 천주교 신자입니다만은 어떤 종교이든 간에 꾸준히 잘 성실하게 신앙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짝으로 하는 건 좀 곤란하더라 이게. 외짝 부부가 같이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를 잘 가지고 맹신하지 않고, 맹신 뭔지 아십니까? 그건 계속 그냥 헌금을 내는데 대출 받아서 헌금을 낸다든가 집에는 도저히 신경 쓰는 거 없이 하루 종일 뭐 교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맹신이에요. 근데 적당한 범위 내에서 종교생활을 성실히 하시는 분들은 내외간에 이렇게 가족이 하시는 분들은 사주팔자에 관계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교 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기타 그래 기타. 기타는요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할머니가 손자가 태어나면 뭐 민속적으로 빌어주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타로 보시면 된다 이래요. 여따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후천지기 상의 이 여섯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후천지기 상이 35%더라. 사주하고 똑같아요. 사주하고 레이트가 똑같아. 사주 팔자하고요. 아셨죠? 이거 미리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사주가 전체 운세를 그냥 자주우지 흐는 것으로만 알고 어떤 분들은 사주 보기를 대단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주를 함부로 보실 일은 아니다. 함부로 보실 일은 아니다. 그러나 좀 정통한 곳이 있으면 한번 저 사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건 사주를 보는 이유는 사주 당사자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로. 되게 보면 사주에 그 나와 있는 진로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임상 경험이 많고 많이 사주 상담을 해보면은 사주 내용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살더라. 이게 진로. 그 진로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본단 말이에요. 너무 다 인정을 살고 나서 진로 보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청년 시기라든지 어렸을 때 부모가 본다든지 이런 건 진로는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주를 보는 목적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특징이 사주 특징 있지 않겠습니까? 특징. 이 사주를 보면 목, 화, 토, 금, 수가 다 있어. 오행이 돌고 있다. 특징이 다 여러 가지 있는데 특징 이제 또 사주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특징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어떤 걸 주의하면 좋겠는가? 주의사항. 누구나 다 사주는 완벽한 사주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어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주랑 항상 부족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쓸 용자, 용신과 희신이 있습니다. 용신. 그 다음에 희신. 기쁘리자를 써서 희신, 이렇게 용신과 희신을
찾는다고 그래요. 찾는다고. 용식것을 찾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사주는 전체 운세 약 35%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주 상담을 하라 이러냐, 사주 상담을. 예? 그래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겁을 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주를 함부로 못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해줄런지 겁나서 못 보겠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사주는 항상 35%이기 때문에 뭐 좋으면 적극 지향을 하고 나쁘면 자기가 시정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너무 주눅들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여러 군데서 막 볼 필요도 없다 이게. 왜 자기가 고귀한 운명을 길거리 누구한테 이렇게 적당히 보고 그래서 충격을 받느냐 이거. 그래가지고 그걸 평생 가지고 계신 분들, 나쁜 얘기를 갖다 평생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더니 사주 나쁜 사람도 잘 살아요. 말하자면 잘 산다. 그 다음에 궁합이 좋은데 잘 못 살고 헤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궁합이 나쁜데도 잘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자, 옛날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이혼율이 아주 뭐 지금보다 훨씬 없었죠. 물론 이혼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시대의 그 문화, 문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요, 여자가 나가면 살 길이 없었어요. 밥 먹고 살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이혼하고 나가면 오히려 여자는 살 길이 더 있고 남자는 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나 이혼은 절대 장려할 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즘 세상에 빡으면 이혼이라면, 끄떡은 이혼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은 여자의 힘이 좀 약했습니다만 지금은 여자의 힘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남자도 항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혼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이혼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옛날에 이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궁합이 좋아서 이혼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부 사주 궁합이 나빠서 이혼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게 문명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문명의 이익. 그래서 사주 팔자도 이런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수명이 뭐 40세도 보태도 다 평균 수명이 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무조건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주 상담은 35% 정도를 볼 때 본인의 성정, 그 다음에 진로 문제, 특징, 주의할 것이 뭔가 이 정도를 알고 살아가면서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미리 꼭 상담자가 오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얘기를 해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이게 제가 사주를 뽑았습니다. 이건 음력 2월 달에 경금이란 뭐냐? 금은 이제 신금, 천간에서는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어요. 신금은 아주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고 경금은 큰 산에 광산이 붙어 있는 광산 이런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금은 용광로의 재련이 되면 좋다. 그래서 화가 좋아요. 화가 있어야 요화가 있어 좋죠. 하늘 태양이 있어 좋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딱 있어. 좌우충이다. 태어난 일과 시에 좌우충이 있으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 요인이 많다 이게 걱정. 그럼 뭐냐? 걱정 요인이 많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마인드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이게요. 그냥 사도 걱정, 팔아도 걱정, 집에 가면 걱정, 뭐 회사에 가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보면 건강이 좀 부실해요. 건강. 정신적으로도 문제 나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좌우충이 있어서 나쁘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의외로 해외 생활하면 좋아요. 그래서 무당 가끔 해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시 이사주에서는 다 좋은데 목화, 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좋은데 좌우충 때문에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오늘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10년이면 대운이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대운이 좋게 들어야 돼요. 대운이 아시죠? 좋게 들어.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고 대운도 좋게 들어야 된다. 나쁘게 들어온 것은 별로다 이게. 좋게 들어야 된다. 아시죠? 좋게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세운이 있어. 세운.
세운이 있단 말이에요. 세운. 세운은 매년 오는 운은 세운이라고. 매년. 올해는 을사년이고 작년에 갑진년, 내년에 병원년 이렇습니다. 이 세운에 따라서 운세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팔자가 좋고 대운도 좋고 다 좋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사주팔자가 대운이 나쁘거나 또 이제 또 다 좋은데 세운 나쁜 해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재도 따지고 막 그렇습니다만 나쁜 해가 왔을 때는 다소 좀 나쁜 기운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주가 전체 운세를 100% 좌지우지하지 않으니까 놀릴 필요는 없다. 이게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된다. 피상담자에게. 그리고 이름 30%는 장명가들이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장명가들이요. 장명가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해결 못하는 게 많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용신과 희신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희신을 찾지 못한다 이게요. 이 사주 용신과 희신은 내 길을 더 보강해야 하는 억부용신법이라. 억부용신법. 그러려면 토금이 있어요. 토와 금이 있잖아요. 그래도 약한 여기도 있으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름에 토금을 한자 자이라고 그래요. 한자 자이. 자이를 토금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름 짓는 데는 음양이 맞는다. 음양. 그 다음에 한글 발음이 상생이 돼야 된다. 이런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수리삭격을 좋게 해야 된다. 수리삭격을 잘 맞춰야 된다. 80일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자가 모두 갈라지는 거 안 된다. 풍명패명이 되면 안 된다. 바람풍자, 깨질패자, 풍명패명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용한자를 쓰면 안 된다. 불용한자. 불용한자를 쓰면 안 된다. 불용. 이름을 쓰지 않은 애들 한자 너무나 많다고요. 제가 불용한자도 유튜브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다음에 아무리 다 좋아도 나이에 걸맞는 세련된 이름이라 해야 된다. 세련된 이름. 아셨죠? 세련된 이름. 옛날에 한글 이름이 또 유행했었어요. 한글 이름. 하나라고 짓고, 뭐, 하늘이라고 짓고, 막 그래요. 근데 물론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어른 되면 조금 어색해져요. 할머니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부랴부랴 개명을 한다고 그래, 개명. 그러니까 처음에 질 때부터 나이가 먹더라도 세련된 이름. 그러나 너무 고고한 이름 안 되죠. 고고한 이름. 옛날에 다 영자, 순자, 그래요. 뭐, 영숙이 숙자 들어가는 거, 시자 들어가는 거, 계집이자 들어가는 거, 옥자 들어가는 거, 한쪽 여자들 이름에. 남자, 영철이, 철수, 뭐, 이런 이름 지금 지금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아주. 근데 그런 한자들이 전부 지금 불용한자예요. 불용한자. 그래서, 그렇게 짓지 않아야 되고, 세련된 이름. 영을 죽을 때까지 이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시 불러도 어색하지 않고, 내 이름을 남이 부르거나 내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운 이름이면 최고예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주의 용신과 신에 맞춰 지어야 된다. 이름의 기본은 지금 다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30%에 해당하는 것인데 거의 사주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요하고 또 사주를 볼 때는 틀림없이 어디 가면 나쁜 소리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일어서서 나가셔야 돼요. 일어서서. 틀림없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사주를 볼 때 어드바이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왕이면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좋게 해석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어디서 사주를 보니 자기는 남편 덕도 없고 뭐 재물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언제 봤냐고 할 때 옛날에 봤는데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아셨죠?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